안녕하세요. 주식 빅리그 최유은입니다. 현재 이제 패전까지 약 1시간 반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양시장 상승 흐름 그대로 기조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상승하면서 2,494선까지 오르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13포인트 올려내면서 그대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가는 흐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1.4% 이상 상승하면서 869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70선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일단 오늘 코스닥 자체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1,310원대 다시 한번 진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 안에서는 매도로 현재 일관이 되고 있지만요.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삽니다.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3,000억 원 가깝게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오늘 따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 1,800억 원 가깝게 매도 포지션 현재 나타내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살짝 애매했습니다. 장이 시작됐을 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지만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폭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200억 원 가깝게 담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2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5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현재는 매수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나홀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가깝게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입니다. 6%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려 50만 원대 뚫어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증권사에서 이제 에코프로의 가치를 사실 목표 주가를 매기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나란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확실히 2차 전지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자금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상한가에 직항한 종목도 있습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미약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암학회에 가서 여러 가지 조금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듯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SD 바이오 센서와 같은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지 못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 지나치고요. 79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교환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보다 이 가격이 더 높은 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공매도 이슈가 나왔는데 이미 공매도 물량이 1,000만 물량 이상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5,000원대. 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함께 해볼 텐데 오늘은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어떤 이슈를 보게 될까요? 바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고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4일 충남 아산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협약식을 열고요.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시장에 이어서 IT용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패널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최근에 올레드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계속해서 살아나려는 기지개를 켜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들이 급감하게 되면서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고 전반적으로 좀 업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챗 GPT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첨단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세가 나올 거고 그게 결국에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감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나오고요. 지금은 OLED 장비 섹터까지도 그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중요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첨단 기기에 특히나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리고 로봇 센서들,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사실 이 패널들 역시도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기술주, 장비 섹터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함께 올라오면서 이런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에 1조 가량의 그 조단위 자금을 수혈한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 한번 정리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복습 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OLED 그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CD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저가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LCD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접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9년 만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OLED 사업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TV 시장에 뛰어들게 됐고요. 특히나 10년 만에 국내에서는 OLED TV를 또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당연히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지금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 힌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자금 수요를 받아서 공급망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 그 투자 소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4조 가량을 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기업의 투자 이슈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정부 정책 이슈까지 더해진다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이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투자 이슈와 함께 정부 쪽 지원 이슈까지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가 디스플레이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번에 8.6세대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줄여서 OLED거든요. 이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나서게 되는데 8.6세대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지금 시도되는 제조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점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더 큰 제품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높은 생산성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는 이미 8.6세대 OLED 투자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유기물 증착 등 이런 공정 난이도가 높아서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자금력이 받쳐주고 기술력까지 따라와주는 이런 대기업이
최근에 이런 8.6세대 투자 이런 시대 흐름에 발받쳐 첫 발을 좀 내딛게 되면서 OLED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경쟁 우위에 나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슈를 통해서 또 낙수 효과를 소부장 업체들이 받을 것으로 저는 전망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전략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관련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런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 그 생태계적인 이 밸류체인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기 위해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공급망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도 계속 맺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최근 이 업계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 쪽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올해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이요. 53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2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소형 OLED 패널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역시도 이 업계 쪽에 있어서 관련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제가 정부 정책 지원 소식까지도 지금 OLED 업종에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성과를 좀 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OLED 생산 기술 혁신과 이제 응용 제품 개발에 4,2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관련 협업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가 공세가 아주 가속화되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잠식을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도권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가장 좀 많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만 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삼성의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사실 삼성 쪽에서 지금 뭐 노트라든지 계속해서 폴더블 폰 그리고 뭐 패드처럼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또 삼성 패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고려를 했을 때 패드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조금만 더 내세운다면은 이제는 다시 중국의 물량 공세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시점에 과감한 투자가 저는 굉장히 좀 이 업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또 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런 소부장 기업들과 같이 함께 종목 반등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들까지도 움직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런데 종목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우리 시청자분들 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야스라는 기업을 봐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야스는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그때 당시에도 갔지만 당분간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은 그 눌림 구간까지도 좀 잡아가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야스 내용들 잠깐 살펴보자면 야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공정의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 전문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증착원 같은 경우에는 OLED
OLED 증착기로 이제 유기물질을 증착할 때 고온에 열을 가해서 색을 이제 고르게 입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핵심 공정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최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발 수혜를 받으면서 최근에 증시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계속해서 흐름을 관찰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그 실적도 역시나 성장세를 보이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간 좀 실적이 주춤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야스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같이 함께 좀 커플링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많이 보였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스가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OLED 종목에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 처음이라는 또 이런 밈이 붙어 있거든요. 세계 처음으로 대형 OLED용 증착 시스템을 또 양산한 업체라는 그런 이제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대형 OLED 패널 지금 1위인 LG 지금 디스플레이에 이런 이제 증착 시스템 같은 것들 공급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면서 지금 주가 움직임 긍정적인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스 기술적인 구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야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경 이제 시작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눌린 구간을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눌린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관심 가졌었던 종목인데 거기까지 빠지지 않고 단기적인 지금 눌림 준 다음에 지금 N자 파동으로 파동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성형 캔들로 지금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쌤의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하는 기술적 차트 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쌤이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떴을 때는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시나요?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이제 유성형 캔들이 떴을 때 굉장히 좀 반가웠을 것 같은데 오늘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상승한 구간에서 앞전 구간에 지금 그 고점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지금 차익 실현 지금 힘도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를 일부라도 좀 해주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더 빠질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일 주가 움직임도 한 번 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움직임 봤을 때 3거래일 정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이제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보다 큰 흐름을 보면서 야스의 움직임을 예측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스가 일봉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부담스럽고 단기적인 좀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할지언정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 딱 저항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상에 강한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역시나 시세에 강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런 OLED 관련 종목들이 2,500포인트 코스피가 넘어서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결국에는 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야스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런 좀 차익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금 월봉상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큰 이제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올라오는지 올 상반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HB 테크놀로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삼성전자 협력 업체로 이제 승인이 돼서 LCD 및 OLED용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지금 20년 이상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업종 브리핑 도와드릴 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소부장 관련제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과의 협력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전공정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약 한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제 지위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LCD용 장비 국산화에도 성공한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기술적인 구간과 재무적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 살펴보자면은 2022년도에 사실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지금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났었는데 다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멘텀은 좀 같이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지금 공급망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움직임 봤을 때 충분히 또 좋은 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서 사실 이런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줄어든 이유는 2022년도 지금 4분기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거는 꾸준히 지금 뭐 업황이 나빠서 적자를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분기상에 이렇게 회계상 적자가 기록된 거라서 일시적인 이런 이제 움직임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매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한 60% 이상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이제 가격대로 좀 눌린다 한다면 2,400원대 정도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이제 관심 갖고 조금씩 담아 가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매물대 구간이 앞서서 지금 야스처럼 과대 지금 낙폭 구간, 하락 추세선 구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 역시나 HB 테크놀로지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OLED 종목들 움직임이 월봉상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지금 상반기 들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만큼의 지금 거래량이 2021년도경에 보였었던 그런 이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오히려 2021년도 이상의 이제 주가 상승분도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움직임 야스와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세 나왔었던 OLED 종목 중에서 선익 시스템을 함께 봐드릴까 합니다. 사실 선익 시스템 하면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이슈가 워낙 이제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라서 원래 본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이런 메타버스로 엮였었던 이력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쟁이들한테는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더 인식이 강한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이제 주 사업 자체는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둘 다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관련 수익 강하게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앞선 지금 종목들
때보다 지금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이 어쩌면 지금 OLED 쪽에서 좀 가장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사실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종목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면서 다른 이제 OLED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진입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만 보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세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저항 구간에 놓여 있고 이 부분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을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OLED 관련 종목들을 쌤이 분석을 정말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녹화 방송을 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OLED 관련된 종목들 제가 봐드린 이 세 종목 이외에 더 괜찮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 좀 고민되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녹화 방송 제가 보라고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녹화 방송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OLED 관련 이제 기업들 오늘 방송 토대로 지금 관련 종목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주쌤이 또 관련주 정리본 또 잘 만드는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OLED 지금 관련주 정리본도 주쌤이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내일 중에 톡방에다가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제가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기술주와 장비주,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선침해서 업종 같이 함께 좀 슈퍼사이클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쌤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런 관련 자료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성공투자로 가셨으면 좋겠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네모박스에 핸드폰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카메라 어플 트시면 바로 이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주쌤 톡방에 넘어오시거나 내지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3772에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 타시고 코드명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주쌤의 톡방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침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K바이오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미래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마이크로 바이옴을 낙점하면서 국내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은 인체 장기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정보의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한국과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은 연평균 무려 31%의 성장률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이 참 오래 쉬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책주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이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이슈가 과거에 증시에도 들어왔었던 이슈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연관이 돼서 건강기능식품과 네. 관련성이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이제 유산균 쪽으로 엮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오 연구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장질환부터 시작해서 뇌질환이라든지 면역질환 등의 그런 예방과 발생에도 지금 관여를 한다라는 이제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지금 신약 개발 시장에도 이 마이크론 바이오 연구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장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균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른바 비만 세균 역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일종으로 꼽혔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자체가 이미 지금 지난해 100조 원 규모에 지금 도달했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세가 또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에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 업계 쪽에 지금 아무런 이제 관련된 좋은 호재 소식이 없다가 좀 이런 소식이 좀 들리면서 활기를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 바이옴 쪽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또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체 질환 이제 극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한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해 추진했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사업의 그런 목적과 규모 등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의료 분야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1조 1,506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계획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3년도부터 203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식품이라든지 환경, 질병, 뭐 진단 치료 이쪽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좀 혁신을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원대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못하게 되고 대신에 지금과 같은 이제 4천억 이제 투자선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6개 부처 쪽에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투자 방안들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쪽에서 관심 갖는 분야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오 이슈가 그냥 단발적으로 지금 좀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뭐 사실상 이거는 또 기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도 계속해서 막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의 그런 신호탄 움직임 자체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내 R&D 투자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입니다. 지금 그나마 국내 쪽에서는 좀 그나마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지노맨 컴퍼니와 고바이오랩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제가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관련 이슈와 주가 움직임들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듣고 왔고요. 아무래도 오늘 종목들이 또 잘 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도달을 한 기업도 있는데 어떤 기업들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CJ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기업부터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CJ 바이오 사이언스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J 그룹 쪽에서 레드바이오 이제 독립 법인인 이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지난해 이제 공식 출범을 시켰거든요. 국내 이제 또 마이크로 바이옴 이제 전문 기업 중에서 천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랩의 레드바이오 자원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파이프라인을 10건 정도나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기술 수출을 이제 두 건 정도 이제 달성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글로벌 이제 넘버원 마이크로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국과 이 아일랜드 소재 마이크로 바이오 기업 4D 파마의 신약 후보 9건과 이 플랫폼 기술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이프 확보에 계속해서 지금 좀 속도를 내가고 있는 중인데요. 마이크로 바이오 이제 전문 기업으로서의 도약 움직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재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CJ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서 계속 신약 개발 R&D 쪽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계속 투자
자금을 계속 수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적자가 계속 많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시 훨씬 지금 뛰어넘을 정도로 10배 이상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 수출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상세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당장에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감사 이제 의견 거절 받으면서 또 거래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했을 때 주셈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기업의 유보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R&D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미래 그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다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CJ 바이오 사이언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CJ 제일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런 자금 수혈을 할 수 있는 뒷배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태까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도 체크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시점에서야 대량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와주면서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일단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단발적인 시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주가 회복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49,000원 구간대까지는 그대로 또 주가를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바이옴 이런 섹터 움직임 자체는 일단은 이런 관련 이슈들 초기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또 나중에 이후에 뭐 지금 이 기업들 말고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또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을 봐드리고 싶은데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약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지금 확보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자회사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폐증 치료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과거에는 장 질환에만 좀 초점이 됐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자폐증 치료제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임상 연구 개발 중이라는 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국제 학술지에 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망 있는 학술지에 계속해서 뭐 실린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연구 개발에 자신이 있고 그 연구 개발 진행 단계도 굉장히 지금 순항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올 2분기 미국 임상 2상을 또 신청한다고 합니다. 임상이 지금 3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2상이 사실 통과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2상만 그 동등성이 잘 확보가 된다면은 3상 이제 소식 전부터 이제 주가는 들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임상 2상 이제 시작해서 관련 모멘텀 있는지 계속 움직임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노맨 컴퍼니 재무적인 부분도 보자면 앞서서 CJ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와 그렇게 크게 재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계속 신약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역시나 자본 잠식이 있는 중이라는 거. 근데 CJ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차이점은 얘는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CJ 같은 든든한 뒷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뒤에 보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사모투자 이쪽에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금들은 또 얼마든지 또 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크게 떨어지고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번 이미 주가가 시세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슈로 주가를 올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사실 그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업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내지는 지금 뭐 사모투자 이런 이제 조합
형태로 지금 매매를 또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임상 이상 이제 진행까지도 일단은 성과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주가 시세 상승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보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노맨 컴퍼니는 가급적이면은 매수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바이오 랩을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이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셀트리온 쪽에서도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과 협업 관계를 또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고바이오 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 통해서 과민성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 후보 물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도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유감스럽게도 봐드리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이 종목들의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고 투자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면서 이 종목을 좀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움직임에서 바이오 섹터에 좀 좋은 소식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데 있어서 의의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특징주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라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수익률 함께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머트리얼입니다. 매수가가 38,400원대였는데 현재 수익률이요.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141%, 무려 세 자릿수고요. 펜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8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참 나오기 힘든 수익률인데 다음 종목들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머지 두 개의 종목들입니다. 캠트로닉스 38% 이상,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펜트론과 이 캠트로닉스 함께 수익률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 이 두 종목 어떻게 조금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탑 머티리얼 다시 한 번 더 봐드릴까 하는데요. 탑 머티리얼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계속 좀 도와드렸다가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탑 머티리얼 제가 언제 시청자분들께 또 드렸고 또 이 기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냥 설명만 좀 훑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바로 체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200억 규모의 리튬이온 각형 조립 라인 등 이제 수주 소식들이 이제 과거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동 첨단 소재 쪽에서 130조 규모의 리튬 조강권을 확보를 해서 리튬 관련주로도 엮인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LNF의 개발진들을 또 임직원으로 영입을 하게 되면서 관련 이력들이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월달 이제 중순에서 말쯤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 종목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140% 정도 지금 주가 시세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적인 이제 그때 움직임 봤을 때 79,000원 구간대 깨면은 주가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주가가 아예 흐름이 다 끊겨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제 기술적 구간이 바로 이제 21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 중에서도 심리선,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뜨게 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9,000원 구간대에서 나머지 이제 구간대 지금 지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제 주가가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술적인 흐름들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에 79,000에서 이제 일부 익절 관점이라도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 그러니까 69,000원 이탈 시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쌍봉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다시 저항 구간이 89,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69,000원, 79,000원, 89,000원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업 구간을 지금 이제 79,000원, 89,000원, 그 다음 구 이제 99,000원 이렇게 단위별 10,000원대로 지금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점에서 89,000원대 만약에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쌍봉 맞고서 저항을 주게 된다면 역시나 매도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다시금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준다 하면은 다시 좀 보유를 하신다면은 쌍봉 이상 주가 다시 한 번 더 시세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머티리얼즈는 이미 제가 140% 이상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이 캠트로닉스는 제가 자율주행 이제 섹터 관련된 이제 이슈 좀 주목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쌤의 그 차트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량 거래량의 영망치 캔들 뜨기 시작해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캠트로닉스가 주가 상승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21선 이탈 여부가 현재 단기적으로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약간의 이제 숨 고르기 이제 구간이라고 치고 다시 한 번 더 탄력 받으면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캠트로닉스도 그 기업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OLED 관련 이제 기업 그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만 이제 보시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지금 사업 부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 관련 수혜들까지도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시세 계속해서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월봉상 봤을 때 주가 시세가 3만 원대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2년도 초반 이제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밀리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월선 구간대 다시 한 번 더 재돌파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시세 강하게 또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염두가 되는 구간이긴 하나 조금 더 이제 호흡을 길게 잡고 가신다면은 3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현재 거의 40% 가까이 수익 중에 계실 텐데 역시나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밑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함께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간략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업종 설명을 자세히 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OLED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 중에서 화학 제품을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등 다양한 지금 분야에서 또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특히나 OLED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고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덕산 그룹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자회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의 진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용 테더링 제품 이런 것들도 생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사실 연관성이 좀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복합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다 머금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지금 본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이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구간들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덕산 테코피아. 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지금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상 패턴이 하나 보여요. 어떤 패턴이 보이냐?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 OLED 관련 종목들 상승세 강하게 나올 때 시세 내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 두드릴 가능성 높아 보여서 22,000원 구간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흐름 보면서 목표가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톡방에 제가 OLED 관련 기업들 정리본도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참여하셔서 이 관련 정리본까지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와이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